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하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은 이국봉 박사님의 중국 정치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뭐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국봉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지난 시간 한 서너 번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의 당교 예. 그리고 대학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사하고 정층 그 탑라인 이제 디자인 정층 설계, 우리는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얘기도 맞습니다. 해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중국의 뭐 로켓의 아버지라고 항공우주의 아버지라는 전슈에이션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참 외참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시작은 이제 내참 외참 얘기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중국말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대대라고 해서 내가 있으면 외가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안이 있는 건데, 외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참고 소식, 그걸 줄여서 이제 외참이라고 하고요. 그럼 거꾸로 내참은 뭐냐? 중국의 신화통신사처럼 특정 이제 신문사나 그런 기관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내부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거. 그걸 이제 내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외참의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이제 신화망에 보면 그 하이와이 관차, 그 예. 해외의 각 이제 특파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뉴스를 다 올리는 것, 맞습니다. 이제 그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예. 조금 더 이 내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 설계하고 같이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탑 레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 정책의 프로세스로서 이제 그 환구시보, 바로 전에 참고 소식, 환구시보, 인민일보 이런 단계를 밟고 CCTV라든지 외교부 정리 브리핑, 최종적으로는 지우시라는 그 구시라는 그런 데에다가 외교 사상 정책을 명문화하는, 사실 이런 모든 결국에 바텀업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꼭지는 뭐냐? 개념의 정립이라는. 그러니까 외교 사상도 정책도 하나의 단어로 집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의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전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시겠지만 도덕경 같은 거, 그 오천자 되는 게 결국은 도가는 도고, 논어는 인이고, 법가는 법이고, 하나의 글자에다 이렇게 집약해서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응축해 놓는다는 거, 이거 좀 볼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표의 문자의 강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게 이제 표현 문자의 문화권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그 거북이 등에다가 껍데기에다가 글자를 쓴다거나, 예. 또 대나무를 잘라서 죽간 예. 그 대나무에다 글자를 쓰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를 압축시키고 또 그걸 한 글자, 두 글자, 네 글자로 줄여서 많은 이제 함의를 담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제 정성, 노력, 이게 이제 한 3,000년 이렇게 지속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서방 세계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책에서 글자 한자를 얘기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네 글자를 얘기해주는데, 그게 외부가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대로 막 공개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만큼 함축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이 내재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교 프로세스 조금 개념화하는 얘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면 아마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중국은 왜 강한가 하는 이 책의 85페이지에 보면 비핵화인가 무핵화인가 하는 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핵화하고 무핵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말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저희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는 말을 당연히 쓰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보니까 중국은 아니 똑같은 용어인데 영어에 이제 denuclearization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비핵화인데 중국은 항상 일관되게 무핵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핵이 최종적인 목표, 핵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나아가서는 이제 한반도가 핵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런 것들을 포괄적에 하는 이런 의미라면,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중국은 무핵화다. 우리는 비핵화다. 이게 과연 글자가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 쪽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 반대는 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이. 근데 비핵화라는 건 핵이 아니다. 안 된다. 자, 이 점인데, 자, 핵이 아예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핵과 관련된 건 아니할 것이고 핵은 안 되기 때문에 핵이 생기지도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핵이 만약에 이미 있다는 지점이 발생됐을 때 생각해보면 여전히 핵이 없다고 하면 핵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핵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핵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약간 해석상의 여지가 좀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냥 뭐 비핵화, 무핵화를 생각을 하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얘기하신 설명을 들어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전제가 있었냐 없었냐 맞습니다. 이게 사후적인 처리 문제에 굉장히 다른 결과를 사실은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사실은 확고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무핵화냐 아니면 비핵화냐 여기 자체에 일종의 심리가 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핵화라는 거는 무는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핵이 있다? 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무핵화를 해야 된다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믿는 거예요. 북한 핵이 없다고 하면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이런 점에서 확고한 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농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뭐 핵을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사실은 핵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지 사용하는 무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사용된 것 이유는 뭐 각국이 많게는 몇천 개, 많게는 몇백 개, 몇십 개가 있지만 사용된 데는 없어요. 근데 썼다고 하면 이제 바로 서로가 공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을 쓴다고 하면은 이것이 썼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이 대한민국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북핵 문제에 더 이제 문제가 되고 두려운 것은 미국보다도 사실 중국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3만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미국 땅까지 날아가는 그 사이에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4번 있다고 하지만 이게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기술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한테 탁 때리는 순간에 맞습니다. 북경까지 날아가는 거는 이거는 맞습니다. 뭐 순식간에 뭐 요격이고 뭐 이거 할 새도 없이 판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이유도 사실은 뭐 농담이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교 정책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좀 더 고도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외교 프로세스에 계속 최고로 단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개념 정립이라고 할까요? 확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말 단어 한자를 넣고 빼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단어가 축약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함부로 빼거나 함부로 사실은 쓰지 않죠. 그래서 요즘 뭐 이 중국에서 살아보면 뭐 귀에 닳도록 들을 얘기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뭐 중국 특색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중국 특색도 원래는 그 앞에 유자가 하나 붙었다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예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마오쩌둥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등소평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그러니까 백묘 흑묘 나와서 결국은 누가 더 잘 살게 해주냐, 그 주의가 누가 더 잘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조금 놀란 게,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이 제대로 확립되는 시점이 등소평이 얘기한 시점으로부터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등소평이 80년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앞에 중국 특색 앞에 유자, 앞에는 무역할 때 무자를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유자를 얘기하는데 중국 특색 앞에 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중국 유자가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21세기 2002년대 오면 이제 후진타오 이쪽 때 오면 이제 유자가 앞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하나의 고유 명사로. 그러니까 사실상 20년이라는 시간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걸 놓고 볼 때 유자 하나를 빼는 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뭐 단어의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이문자라는 특징을 놓고 보면 그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데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핵화하고 무핵화하고 비하고 이제 무의 차이가 그 기본 전제가 달라지듯이 지금 이게 유가 있고 없고는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앞에 유자가 하나 더 붙는 것하고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가 있을 때는 그런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는 그 유가 빠지면 그 자체가 그냥 고유 명사가 하나가 딱 단독으로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를 하나의 모델로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만큼 자신감의 반영이라고도 보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용어를 20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 인식에 어떻게 보면 좀 합의를, 통합을 그런 과정, 시간을 통해서 합의의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중국이 만만디의 나라다 그러는데 만리장성을 뭐 600년, 1000년에 쌓고 경항대운하를 뭐 몇백 년 사이에 쌓듯이 지금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U자를 하나 넣은 것이 20년이나 하는 게 그게 찰나처럼도 사실은 보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국을 이해하는데 정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논의 역사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식 논리가 들어갔었는데 그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외교 문제를 한번 들어가면서 그 중국이 어떻게 외국 친구 사귀는가. 그 시초가 이제 뭐 핑퐁 외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스크립트 보니까 그 지금 중국이 외국 친구 사귀는 거, 중국의 외교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요? 오늘 이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좀 준비된 그 화면을, 그러시죠.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